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는 직장인 성싸와 양군이 전하는 K리그 프리뷰,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A매치 휴식기 동안 성인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두 차례 스페셜 매치가 진행됐습니다. 송민규 선수는 14명 대표팀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득점해 K리그 최고의 영플레이임을 증명했습니다. 울산은 조현일 골키퍼의 빛나는 선방쇼, 김민성 선수가 1차전 어시스트,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2차전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2020 K리그1도 이제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5라운드 프리뷰는 K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두 팀,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의 시즌 4번째 동해안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K리그 순위 보시겠습니다. 포항이 전북을 잡으면서 울산이 다시 승점 3점 앞서 있는 선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이 다음주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동해안 더비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둔다면 훨씬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현대가 더비에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포항이 승리를 거둔다면 이번 시즌 3위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스플릿B는 강원이 사실상 잔류를 확정지었고, 부산이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이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동해안 더비는 리그 득점 1위 팀과 2위 팀의 대결입니다. 울산은 최소 실점도 보유 중이지만 포항의 실점은 리그 4등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다시 3경기 무패로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포항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그 7경기 6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번 시즌 수원을 제외한 모든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포항의 홈 성적은 4위입니다. 원정 성적 2위랑은 사뭇 상반되는데요. 그래도 홈에서 최근 8경기 5승 3무로 이 또한 무패 행진 중입니다. 특히 홈 4연승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 14골이나 득점했지만 실점도 9골이나 허용해 조금은 불안한 뒷문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최근 원정 3경기는 1승 1무 1패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도 역시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실점은 수원에 이어 포항과 공동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더비의 역대 전적은 전통 명가 포항이 61승 50무 55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2018 시즌부터는 양팀이 붙었다 하면 무승부 없이 승부를 가렸는데요. 울산이 6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의 더 뜨거워진 라이벌 스토리는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 포항이 울산의 우승을 저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즌 울산은 보란듯이 포항의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리그 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고요. FA컵 4강전에서는 페널티킥 8번 키커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울산이 결국 결승 무대에 안착했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이번 시즌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FA컵 포함 모두 득점에 성공했고요. 주니어 선수는 최근 3시즌 동안 포항을 상대로 5골과 1개의 도움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항은 지난 여름에 합류한 팔로세비치 선수가 동해안 더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2골 1도움으로 집중력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슛! K리그1에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총 12명인데요. 그중 5명이 포항 선수입니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그리고 팔라시오스 선수까지 포항의 188 용병들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또한 송민규 선수와 강상우 선수까지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포항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공격력은 날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주니어 선수가 무려 25골을 득점하면서 역대급 득점 페이스를 여전히 유지 중이고요. 국가대표 국내파 에이스로 자리잡은 김인성 선수도 시즌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두 팀의 뒷문은 시즌 초중반에 비해 조금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은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모두 클린쉿을 기록했지만 홈에서는 7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울산도 최근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주 만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인 만큼 대부분의 선수가 체력 회복에 집중했지만 대표팀에 차출될 48명의 선수는 쉬지 않고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포항은 송민규 선수와 이승호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울산은 무려 9명의 선수가 모두 국가대표에 차출됐었지만 이청용 선수와 홍철 선수는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었습니다. 그럼 양 팀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시죠. 골키퍼 중 가장 많이 베스트 11에 선정된 강현묵 골키퍼가 24라운드에도 선정됐습니다. 7주 동안 부상으로 빠져있었던 권한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했고요. 전민광 선수 또한 2경기 퇴장 징계에서 돌아옵니다. 강상우 선수는 상주 상무 전역 후 7경기 5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의 임대생 주장 최영준 선수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지난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는데요. 오범석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이승모 선수 대신 오범석 선수가 이번에는 최영준 선수와 중원 호흡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포항은 선발 공격전 모두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팔로세비치 선수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6골이나 득점했고요. 송민규 선수 또한 최근 6경기에서 4골과 3개의 도움으로 두 선수 모두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훌륭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생애 첫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된 송민규 선수가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뽑아냈는데요. 첫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만큼 체력적인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송민규 선수에게 선발 휴식을 부여한다면 왼쪽에는 팔라시오스 선수, 오른쪽에는 이광혁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울산은 무려 8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일정을 소화해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양쪽 윙백을 선택하는데 김도훈 감독님이 조금은 골치 아픈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주장 김태환 선수가 한 장의 경고만 더 받으면 한 경기 출전이 불가한데요. 다음 경기는 현대가 더비인 만큼 서령우 선수가 언더22 자원으로 윙백 출전이 가능합니다. 서령우 선수는 시즌 첫 번째 동해안 더비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져 훌륭한 경기력을 보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호 선수와 홍철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선수 모두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 서령우 선수가 왼쪽, 또는 데이비슨 선수가 약 4개월 만에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 또한 부상으로 동해안 더비 출전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동경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이적이 아쉽게 무산됐지만 성인 대표팀으로 월반의 2차전 결승골까지 득점한 만큼 선수 본인도 대표팀 일정 후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톱은 주니오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지난 경기 멀티골을 득점한 비온 존슨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슛! 킹메이커 포항이 전북을 잡고 동해안 더비에 나섭니다. 뒷문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전북을 상대로는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베테랑 김광석 선수와 오범석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우는 구스타브 선수를 막는 데는 조금 애먹었습니다. 주니어 선수와 비온 존슨 선수가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더 테크니컬한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수준급의 수비 집중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포항의 축구가 확실한 컨셉을 잡아가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수비, 미드필더, 공격진의 간격이 정교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하프라인 근처에서 팀 단위로 시작하는 압박 포인트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 시 자주 사용하는 컵백 전개가 상대에게 어느새 각인되면서 포항이 컵백이 아닌 낮은 크로스나 먼 쪽 포스트를 향한 크로스를 선택하면 상대 수비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종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강상우 선수가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면서 송민규 선수의 헤더 능력도 같이 발굴되어 세트피스 또한 새로운 무기로 장착했습니다. 이에 맞서 울산은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홍철 선수가 프리킥 딜리버리 전담 키커로 나서면서 울산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신진호, 원두재 선수의 정확하고 빠른 스위칭으로 공격 전환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상대 빈틈을 노리고요. 최근에는 전방 압박을 통해 득점까지 연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크 근처에서 상대에게 슈팅 찬스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은 이번 시즌 꾸준히 불안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아크 근처에서 예리한 중거리포를 자주 성공한 팔로세비치 선수를 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 일정을 소화한 울산이 조금은 피곤한 몸 상태를 오히려 쉬지 않는 경기 일정으로 탄력받아 이번 시즌 동해안 더비 수입을 거둘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K리그 파이널 25라운드는 금요일 저녁 7시 강원이 최하위 인천을 홈으로 부릅니다. 5위 대구가 4위 상주를 넘어서기 위한 원정 경기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에는 성남과 서울의 경기가 킥오프합니다. 일요일 2시에는 11호 올라선 부산이 박건하 감독 체제하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수원을 맞이합니다. 역전 우승을 노리는 전북과 광주의 경기가 4시 반, 그리고 오늘 프리뷰한 동해안 더비는 7시에 킥오프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0 K리그1 마지막 현대가 더비가 펼쳐집니다. K리그1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현대가 더비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